미국에서는 중요한 경제 지표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예상들도 하고 있고 그것을 좀 미리 좀 알아볼 수 있는 지표는 없나 이런 분위기였었는데요. 비교적 기대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좋은 분위기를 국내에서 그대로 연결해서 탈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이사님과 볼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 하향 조정.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뒤에는 지금과 같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나왔다라는 내용이 될 텐데요. 좀 더 자세하게 미국 현재 상황하고 좀 엮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미국 증시가 지금 CPI 오늘 밤 그리고 뭐 FMC까지 좀 앞두고 있으면 통상적으로 눈치 봐야죠. 눈치 보는 장세가 펼쳐지는 경우가 더 많았고요. 그리고 뭐 일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야 되는데 이 미국 증시가 올랐습니다. 이 다우, 나스닥 다 1%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이유를 좀 살펴본다라면은 최근에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왔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고요. 이 미국 증시에서 우선은 긍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CPI와 FOMC를 앞두고 있었는데 CPI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힌트 같은 거가 발표가 됐죠. 뉴욕 연은에서 발표하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5.9%에서 5.2%로 둔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1년 뒤에 물가가 이 5.2% 정도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뭐 물가가 계속 올라갔다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CPI를 가장 주목하는 이유도 이 물가인데 이 물가가 결국은 잡힐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CPI에 대해서는 조금은 희석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 차익 실현 매물 좀 많이 나와서 이 하락보다는 그리고 지금 가격적인 매력도가 좀 발생하면서 상승하는 이유가 가장 좀 컸고요. 이 연준의 이 공격적인 이 금리 인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 계속 좀 맞서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물가는 잡힐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쪽이 이 유가가 잡혔죠. 국제 유가가 국내에서도 뭐 휘발유 가격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최근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잡혔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는 잡힐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집값이 아직 뭐 좀 덜 잡혔다. 집값은 좀 나중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좀 덜 잡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도 있고. 그리고 물가라는 게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또 쉽게 안 잡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물가가 확실하게 안정이 될 때까지 좀 잡아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까지 의견들이 좀 맞서면서 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가능성 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물가는 서서히 잡혀가고 있다.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는 게 문제지 물가는 좀 서서히 좀 잡혀가고 있다라는 가능성이 이런 쪽 목소리가 그래도 가장 크기 때문에 이번 주에 있을 FOMC에서는 이 50bp 인상이 뭐 매우 좀 유력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는 개별 기업들의 호재가 좀 많았습니다. 뭐 악재도 한 가지가 나왔었는데 호재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MS 같은 경우는 런던 증권거래소 지분 4%를 인수하고 이 클라우드 관련해서 10년간 28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좋은 얘기 두 가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MS는 상승을 했고요. 그 외에도 소프트웨어 업체들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뉴스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도 상향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잉입니다. 보잉이 이 에어인디아가 737 맥스 50대를 포함한 150대의 항공기를 계약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JP모건에서 목표 가격을 상향을 했는데요. 국내도 사실 비슷한 뉴스들이 좀 있죠. 이 LCC들이 이 항공기에 대한 항공기를 대부분 좀 리스해서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 계약을 한다는 게 항공기를 사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상당히 좀 적고요. 이 펀드들이 보통 항공기를 소유하고 이 펀드들로부터 임차료를 매월 내면서 이게 장기적으로 좀 계약을 하게 되는 이런 구조를 많이 가지게 되는데 LCC들이 이 항공기를 가지고 있는 이 펀드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진에어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의 항공기 좀 빌려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모회사의 항공기를 빌려 쓰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이 렌트에서 쓸 때의 그 계약들을 연장하는 계약들이 최근 들어서 좀 속속들이 체결이 되고 있죠. 비슷한 모습이 국내 LCC 그리고 미국에서도 항공사들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이 얘기는 항공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임차를 해서
끌고 가는 게 유리하다라는 판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항공 업종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뉴스, 그렇기 때문에 뭐 JP모건에서 목표가 상향을 했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부정적인 뉴스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에서도 좀 우려감이, 주가적으로 우려감이 있는 그런 섹터인데, 테슬라가 이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긍정적인 견해를 뭐 상회한다, 이런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꽤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는데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테슬라가 6%가 넘게 하락을 했다. 이게 사실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 그러니까 테슬라가 뭐 나쁘진 않겠죠. 결론적으로 뭐 조금 줄어들더라도 계속적으로 전기차는 많이 팔리긴 할 텐데, 이 최근에 하락하는 게 투심이 상당히 좀 악화된 게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리비안도 많이 좀 하락을 했고요. 그러니까 전기차 업종들은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하락하면서 투심의 악화가 확실히 좀 전기차 쪽에는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를 가격적으로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최근에 좀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와서 올리긴 올려야겠는데 라는 그런 심리 속에 긍정적인 지표가 나왔다라는 점, 자, 그러한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참 좋았네요. 거기에다가 항공 업종에서는 보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영향을 미치게 되는 2차 전지, 전기차, 이 테슬라의 오늘 하락으로 인해서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우선 국내로 연결시키다 본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이 미국에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을 했죠. 국내 2차 전지는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겠지만, 이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는 상승 가능성 한 0.5%에서 한 1% 정도의 상승세 정도. 그러니까 미국 시장보다 상승은 좀 덜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뭐 충분히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좀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중국에 대한 부분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이 선행 지표 중에 하나죠.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중국 관련해서는 이 중국 M2 증가율이 전년 대비해서 12.4% 증가했다. 그러니까 지난달 발표된 11.8을 넘어섰죠. 이런 부분이 매우 좀 긍정적입니다. 뭐 계속적으로 제가 중국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사실은 기대를 해야 되는 게 중국밖에 좀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이 열린다는 건 굉장히 큰 모멘텀입니다. 한국과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미국을 제외한 뭐 가장 경제 대국인 이 중국이 가까이 붙어 있다는 거는 뭐 사실 황사가 오는 건 속상하지만 경제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호재거든요. 근데 이 중국이 문을 닫았었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 중국이 열린다.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한국과 중국만 놓고 봐도 기업들이 충분히 유지가 되고 성장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시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데, 이 중국이 열리고 있다는 거죠. 중국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빼고는 대부분 좀 분위기는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급등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고, 그리고 어제 국내 시장에서 차익 매물이 이제 거의 안 나오죠. 그 외국인은 시장을 조금 손을 좀 놓은 느낌이 좀 들었고, 그리고 어제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2,370포인트 정도 가까이 가니까 여기서는 하락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이 정도 자리가 거의 바닥권 정도다라는 게 시장 컨센서스가 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놓고 보시고, 여기에서 상승하는 종목들, 특히 중국 관련된 종목들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투심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보시면서 그 안에서 종목들을 좀 찾아가시는, 지수는 하단을 찾았다, 이제 종목을 찾자라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해주신 하단은 2370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2차 전지 좀 봐야 될 텐데, 특히 2차 전지는 오늘 테슬라 하락한 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 조심스럽게 종목을 찾자라는 조언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서 연결될 수 있는 종목으로 바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최근에 또 콘텐츠가 워낙에 또 잘 가고 있죠. 스튜디오 드래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왜 봐야 될까요? 우선 중국이 열린다라는 데 포인트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스튜디오 드래곤, 컨텐츠 업체죠. 컨텐츠 업체들의 가장 큰 이 모멘텀은 시장이 커지는 거거든요. 우선은 컨텐츠 업체들 좋아지는 게 OTT 많아지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방송국 많아지는 거죠. 구매자가 예전에는 3명, 4명이었는데 지금은 구매자가 1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중국 시장까지 넘어간다 그러면
중국은 10명이 아니죠. 중국은 100명, 200명이 됩니다. 이 시장의 규모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죠.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하는 데는 정해져 있는데 드라마 작가 수도 정해져 있고 콘텐츠 업체들도 늘어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전보다 10배, 20배 그 이상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 콘텐츠 업체들에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 최근에도 국내에서 중국 시장 아직 덜 열렸죠. 최근에 이제 뭐 드라마가 방영이 되기 추가적인 드라마들이 방영이 되기 시작하고는 있지만 이 콘텐츠 업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도 OTT 업체들 굉장히 좋은 모습이 많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이 콘텐츠 업체들로의 기대감, 실적에 대한 상승폭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콘텐츠 업체들 투심도 좋아지고 있고 향후에도 뭐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이 전 주봉으로 좀 보고 있었는데 59,100원이 최근에 가장 낮았을 때입니다. 자, 그 기준으로 지금 아주 급격하게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88,900원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종목 설명과 가격 전략도 부탁드립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이 너무 사실 좀 빠르게 오른 부분들이 있죠.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저점은 10월달 국내 증시 좀 좋지 않았을 때 6만 원 정도가 저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한 7만 원, 7만 5천 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다가 여기서 그야말로 빵 하고 최근 4거래일 동안 한 20% 정도 상승하는 뭐 기염을 토했는데요. 근데 미디어 종목, 이 미디어 엔터 쪽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최근에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단기간에 올라간 건 좀 부담스럽긴 하죠. 단기간에 올라간 부분들은 이 9만 원을 좀 넘어가면 매물이 조금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이상을 좀 바라보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올해도 실적이 개선이 됐죠. 내년에는 좀 더 크게 실적이 개선이 됩니다. 콘텐츠 업체들 상당히 좀 커지는 부분들, 그리고 OTT 업체들 경쟁 심화로 인해서 경쟁이 치열해지면 가격이 올라가죠. 좋은 계약 조건들, 넷플릭스와의 재계약도 기대가 되고요. 타 업체들과의 계약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할리우드 작품을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처음으로 돈 받고 한마디로 할리우드 작품 만들어준 국내 드라마 제작 업체가 되겠는데, 그러면서 할리우드 쪽에도 미국 시장도 진출할 수 있는, 외형을 키울 수 있는 기대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격 전략 같이 말씀을 드리면 이 9만 5천 원 정도에서 매물대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근방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길게 봤을 때는 여기서 조금 머물 가능성이 있고요. 뭐 더 길게 보시는 분들, 내년까지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한 11만 원 정도까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콘텐츠가 다시 한번 각광을 받고 있는 흐름입니다. 중국까지 이제 더 열리게 되면 스튜디오 드래곤이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도 있는데요. 자, 이러한 가격 전략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이사였고요.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 단기적으로 보실 분은 95,000원, 그리고 내년까지 좀 보시는 분은 11만 원의 목표가를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